당신은 노무진, 나이주, 고견우 이 세 명이 한 팀으로 산업재해를 파헤친다는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치킨으로 뭉쳤지만 진심으로 싸우고 귀신까지 상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남자 노무사 노무진, 그는 이제 노동자들의 히어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정의감이 아닙니다. 죽은 자와 맺은 계약, 그 계약이 그를 또 다른 현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 2회에서는 본격적인 팀워크와 원혼의 등장, 그리고 협상을 가장한 협박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웃기고 무서운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형부, 오늘 치킨 안 사오면 말 안 섞을 거예요. 희주는 손을 허리에 얹은 채 말했습니다. 무진은 입꼬리를 실룩이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어쩌다 가족보다 고객님이 더 무섭냐? 견우는 웃으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팀워크 영상 첫 장면은 치킨이 뭘 해결했는가로 가시죠. 노무진 사무소 오늘도 회식각입니다. 그러나 그 회식은 다음 장면으로 곧바로 무너졌습니다. 택배센터에 이상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무진은 말했습니다. 퇴사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작업 환경이 법 기준 미달이라는데 누구도 입을 안 연다네요. 희주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입을 안 여는 게 아니라 입을 못 여는 거겠죠. 견우는 재빨리 촬영 모드로 돌입했습니다. 입을 닫게 만든 진짜 이유 오늘도 갑니다. 작업장은 얼어붙은 공기였습니다. 무진은 안전모를 눌렀으며 말했다. 이 현장 무언가 틀렸습니다. 작업자들은 조용히 일만 하고 있었고 관리자는 오히려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여기 계약서도 아주 정당하죠. 하지만 그가 내민 문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퇴사 시위약금 300만 원 부과라는 상식 밖의 조항이 포함된 문서였습니다. 희주는 화를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협상이에요? 이건 협박이잖아요. 무진은 아무 말 없이 그 종이를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계약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날 밤 사무실, 희주는 텀블러를 들고 말했습니다. 형부, 오늘도 귀신 보셨어요? 무진은 말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건 또 다른 원혼의 등장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보살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무진은 그 기운을 알고 있었습니다. 곧 또 누가 온다. 이번에도 살아있을 때 아무도 들어주지 못한 사람이겠지. 무진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그의 등 뒤로 카메라를 정비하던 견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말이죠. 진짜 팀 맞는 것 같아요. 무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엔 이상하게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무진은 누군가의 전화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여보세요. 그런데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짧은 숨소리와 낡은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기계음만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무진은 그대로 전화를 끊지 못한 채 그 숨소리를 따라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왔구나. 오전 10시. 전원이 다시 물류센터를 찾았습니다. 견우는 영상을 켜며 외쳤습니다. 오늘도 출근 완료. 지금은 현장 정밀 촬영 들어가고요. 희주씨, 대사 한 줄 부탁드립니다. 희주는 시크하게 대답했습니다. 법과 웃음 사이 오늘도 줄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웃으며 촬영을 시작했지만 그 순간 작업장 한쪽 끝에 무언가가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그 자리. 다만 무진만이 그 남자를 보았습니다. 젖은 유니폼, 까맣게 탄 손등, 그리고 입을 꾹 다문 채 눈만 무진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 무진은 그 자리에서 굳어섰습니다. 또 너도 죽은 거야?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손에 들고 있던 무언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인식표. 거기엔 이름 없이 숫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무진은 인식표를 줍고 말했습니다. 기록도 지워졌고 이름도 없고 그럼 대체 누가 널 기억해주지? 보살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알았습니다. 이번은 그 어떤 원혼보다 무거울 거라는 걸. 무진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사건은 업무 외 프로젝트로 돌려. 의뢰는 안 받았지만 이건 우리가 해야 해. 희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견우도 장비를 들고 말했습니다. 형님, 근데 이거 촬영해도 되는 거죠? 귀신이 초상권 주장하면 좀 애매하니까. 무진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한없이 씁쓸했습니다. 그날 밤 무진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말이 들렸습니다. 거긴 숨 쉴 데가 없었어요. 숨 막히는 듯한 목소리, 이름도 없이 사라진 한 사람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무진은 인식표를 손에 쥔 채 텅 빈 회의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름도 기록도 없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지켜? 그때 보살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기척 없이 그저 조용히 그림자처럼 이름이 없다는 건 지울 수 있다는 뜻이야. 무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지우는 게 우리야? 보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호는 기억되는 걸 원한다. 헤이! 희주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름은 없었지만 작업일지에 기록은 있어요. 그날 누군가가 기계 정비 중 기계에 끼었다는 얘기. 견우는 덧붙였습니다. 근데요, 그 기록이 삭제돼 있었습니다. 시스템 상에선 기계 이상 없음으로 찍혀 있어요. 무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기계는 멀쩡했단 말이네. 희주는 이를 꽉 물었습니다. 사람이 죽어야 바뀌는 세상, 그건 잘못됐어요. 무지는 다시 그 물류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어두운 창고 안, 다 꺼진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그는 크게 외쳤습니다. 너 거기 있지? 너도 살고 싶었잖아. 그 순간 기계가 저절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철컥철컥 죽은 자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 공기 속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지는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나는 노무사 노무진. 오늘은 너를 위해 일하러 왔어. MBC 금토미니 시리즈 노무사 노무진, 팀워크와 정의 그리고 숨겨진 진실이 폭발하는 두 번째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